난 저번에 만났어. 뭔데? 얘가 나가. 김아이에서. 나 생일 선물 줬는데. 자, 김아이 생일 선물 잊어준다고? 아니 믿어줬어. 걔 생일 7월인데. 야, 그래도 축하도 많이 해줬다. 7월인데 생일 선물 지금 줘? 주잖아. 어쨌든. 뭐 아깝다고. 내 생일은 나와있네. 자, 숙제 질문 풀이부터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질문 풀이. 공사부터 했어야 되는데 질문 풀이부터 하고 녹화 버튼을 이미 눌러버려서 네가 질문 풀이 먼저 하고 숙제 공사를 갖다가 뒤에 할게요. 일단은 요즘 숙제 해오는 분위기를 봐서 숙제 다 못해온 사람 없겠지? 요즘 다들 꼬박꼬박 숙제 잘 해오고 있으니까요. 했어요. 아니 내가 잘해왔을 거라 그랬지 내가 못해왔을 거라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래? 아니 저보고 말하시는 거. 그리고 그 말도 너 보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요즘 숙제 꼬박꼬박 잘 해오고 있으니까요잖아. 왜 질이 찔려가지고 그러는데 과거의 자신을 반성. 그런 거? 네. 네. 자, 174번을 내가 풀어줬고 그 뒤부터 숙제지 맞지? 아니요? 아니야? 174번까지인가가 숙제. 그렇구나. 173번까지 그렇구나. 174번부터가 내가 풀어주려고 표시되는 거구나 오늘. 자, 어디야? 잘못 빼놓고 있어요. 98번부터 숙제지 98번부터. 자, 98번부터 숙제 질문할 거 번호 불러봅시다. 115, 45. 잠깐만. 115번, 6번, 그 다음에 145. 134. 134. 163. 부를 만큼 다 불렀나? 네, 120번. 숙제 질문 수에서 너희들의 실력이 올랐다는 게 느껴지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부스터만 유독 여기 명제가 쉬울 리도 없잖아. 그치? 아니야? 자신감이 세우는 거라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점수 포함해서 선생님이 지난 테스트 점수를 이렇게 다 내봤는데 그 2년 전에 그 똑같은 테스트지 한 문제만 달라 한 문제만 달라 나온 똑같은 테스트지로 봤을 때 92점 맞은 언니가 나중에 마지막에 전교 1등 했거든? 중공사. 네, 너희들 점수가 대부분 91점 이상이야. 잘했다. 잘하고 있다. 자, 다들 전교 1등 가능성 있다. 아무튼 요 정도면 빨리 넘어가서 지금 각자 그 심화 프린트의 질문들이 많이 있는 느낌이죠. 반응 이건 또 왜 이러지? 자, 아무튼 요거 빨리 하고 심화 프린트 질문하고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115번 설명필요하다. 115. 자, 실패다 볼게요. 몇 명부터 시작하니에요? 2명부터. 한 명만 개별. 자, 100명의 학생에게 교내 사생대회와 100일장 개최에 대한 찬반 양론을 조사하였다. 일단 N, U는 100. 자, 사생대회
사생대회가 사생팬들 대회는 아니겠지? 사생대회 A, 그 다음에 100일장은 100일 동안 연마에서 쏠 수 있는 장통이 100일장인가? 자, 100일장 B. 자, 그래서 사생대회 찬성 68, N, A 68, 그 다음에 반대 32, N, A 여집합으로 이해해주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중간 없어, 그지? 중간 없다. 자, 101장 개최 찬성 42, N, B 42, 그 다음에 반대 58, N, B의 여집합 58.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반대는 찬성 아니면 다 반대다, 중간은 없다라고만 표시를 하고 여기 NA와 NB만 제시를 해도 되는 상태였는데 문제가 반대 인원수를 표시한 것을 통해서 이 중간은 없다라고 기권이요 이런 거 없다라고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자, 두 가지 모두 반대라고 하게 되면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지? 맞지? 두 가지 모두 반대. 자, 그래서 N, A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자, 요게 16명인데 자, 두 가지 모두 찬성한 학생 수는 N, A 교집합 B. 자, 얘가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거 되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 녀석은 무슨 법칙을 쓰고 싶게 생겼어? 그치? 드모란 법칙을 쓰고 싶게 생겼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죠. 이렇게 되겠지? 이거 되나요? 그럼 N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16이라고 하는 것은 N A 합집합 B가 얼마란 뜻이 돼요? 그렇지. 요게 84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요게 68 더하기 42 빼기 N A 교집합 B.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N A 교집합 B를 구해봅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68 더하기 42라고 이게 110인가? 110 빼기 84 해서 26 이래니? 자, 그래서 모두 찬성한 학생은 26명이다. 그럼 너는 두 개 다 해라. 그림도 내고 뒤집기도 내고 행복하겠네. 자, 선생님 중학교 때는 101장 겸사승대회로 나와고 진짜 애들한테 전부 전원 다 둘 다 시켰어.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야외 나와서 그림도 제출하고 글짓기도 제출하고. 선생님이가 그림 그리는 거예요? 사승대회가 뭔 줄 알았어? 몰랐어. 아, 너희는 사승대회 해본 적 없니? 그림 그리기 재미. 라고 제목을 그 대회 이름을 했었어? 그냥 그리고 나면. 그러니까 소풍처럼 야외에 나가. 소풍처럼 야외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는 거야.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왜 이제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풍경화를 그려보세요라고 학교 주변 풍경이 죄다 아파트밖에 없는데 뭘 그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좀 자연을 그릴 수 있는 데로 나가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나 중학교 때 학교에서 자 주변 광경을 보고 풍경화 그려보세요. 그 아파트 단지 그렸어. 그 아파트 단지 그려서 내가 점수를 처참하게 받았어. 아무튼 그때 진짜 미술을 좀 할 줄 알아가지고 똑같은 아파트를 그려도 이제 좀 구도라도 좀 예쁘게 해서 점수를 잘 받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림을 책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니까 자꾸 우리 아들 미술 좀 시켜보고 싶은데 얘는 진짜 첫째는 운동에는 소질이 있거든. 진짜 걔 뛰어다니는 거면 날짱할 것 같아. 근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많이 시켜봤는데 운동도 소질이 없고 음악도 소질이 없고 미술은 아직 안 시켜보긴 했는데 잘하는 게 금방 없어. 좋네요. 실력 아니에요.
근데 얘는 태권도 사범이 되고 싶어. 원래 다 그 날씨는 다른 거죠. 언제 정신 차릴 건지. 아 요새는 그러니까 애가 하도 태권도에 집착을 해가지고 태권도를 끊고 수영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를 설득을 할 때 수영 배우는 동안 태권도 같이 다니는 시간이 안 나니까 지금 수영을 배우고 태권도 나중에 다시 하자라고 보냈어. 틈만 나면 나 태권도 다시 언제 가요? 첫째는 일라닌 되게 좋아하는데 걔잘 못 쫓아다니겠어. 진짜 한번 운동길에 그 일라인 시켜고 나갔다가 쫓아다니. 얘는 진짜 질주 본능으로 치고 달리고 나는 쫓아가는데 뒤질 것 같고 못 쫓아가겠어. 아무튼 사생대회는 그림 그리기 대회였습니다. 아무튼 넘어가서 116번. 자, 116번 설명 필요하다. 자, 116번도 봅시다. 자, 회원이 100명인 어느 동호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자, 얘도 NU는 100. 자, 어느 동호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모든 회원에게 미리 참석 가능을 물었더니 참석한다, 모르겠다, 안 와라고 대답한 사람은 없네. 그럼 모르겠다가 사실은 안 와 아니야? 자, 참석 A라고 하고 모름 B라고 하고 NA는 67. 모름 B가 아니야. A 모름은 A 여집합. 다른 집합 표현이 뭔가 들어갈 것 같아 지금 상황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N A 여집합이 34. 그러니까 안 와요로 답한 사람이 좀 없는 상태야. 오케이. 자, 대답은 그랬다. 자, 그리고 실제 참석 B. 실제 참석 B. 자, 라고 하고 EN B는 50. 자, 요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참석할 수 있다고 응답한 회원 중에서 참석하지 않은 회원 수를 P라고 하게 되면 이건 딱 실제 참석한다. 참석한다고 한 사람 중에서 참석하지 않으니까 A 빼기 B. 이래요. 대답은 참석할게 라고 해놓고 공수표 날리는 이 약속을 안 지키는 파렴치한 애들이 A 빼기 B, N A 빼기 B를 P. 자, 그 다음에 몰라 라고 응답한 회원 중에서 참석하지 않은 회원 수. 자, 그러니까는 A 여집합에서 B를 뺀 거지. 몰라 라고 대답하는 데에서 참석하지 않은. 그러니까는 사실은 안 올 거면서 면전하는 데 대고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대답을 못하는 자신감 없는 애들이 요렇게 A 여집합 빼기 B로 표현돼서 Q명이 있었다. 자, 그때 P 빼기 Q의 최대 최소. P 빼기 Q의 최대 최소. 자, 라고 했으면 그냥 얘는 얘대로 최대 최소가 각각 필요하겠고, 맞지? 그죠? 자, 얘는 얘대로 최대 최소가 각각 필요하겠다. 그래서 빼서 최대하면 얘 최대 얘 최소. 빼서 최소 그러면 얘 최소 얘 최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P와 Q의 범위를 갖다가 만들어 보자라고 할 때 지금 P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 A 빼기 B를 갖다가 공식으로 뭔가 한다라기보다는 약간 상황, 그림 뭐 요런 걸로다가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A 빼기 B 여기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게 가장 작아지는 건 어떤 상태가 되면은 가장 작아지게 되겠냐? A 안에 B가 퐁당 들어가 버리면 남아있는 여기 가장 작아지게 되겠지. 맞아. 자, 그러니까는 요 녀석의 최소는 얼마냐? 그러면은 67 빼기 50해서 17이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최대는 요게 최대한 적어지게 되는 거지. 맞아. 요게 최대한 적어지려면 얘가 이 여집합, A 여집합 쪽으로 최대한 많이 당겨졌을 때야. 이래니? 자, 그러면은 50명 중에 여집합에 최대한 33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맞니? 그럼 여기 겹친 게 17명만 남게가 가능하지. 이래니? 그럼 요때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최대가 50. 얘도 50이야? 암튼 그래요. 얘네니 모른다가 싹 다 온 거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고 다 왔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의입학 되게 바빴지만 왔다. 자, 그 사람이 33명이나 되면은 갈게 라고 공수표 날리다가 사실 50명이나 된다. 자, 요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구하는 것보다는 역시나 A, B로 좀 판단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 식을 좀 변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처럼 뭐라고 싶어? 합집합의 여집합, 그치? 자,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 합집합의 여집합의 최대체도는 합집합의 최대체도로 다시 그 바깥쪽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 건 언제라고 했냐면 A 뿔 B하고 NU 중에 작은 쪽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여기서 NA 더하기 NB는 얼마냐? 117이니까 작은 쪽. 그래서 이 바깥쪽의 최대가 이제 합집합의 최대가 100이야. 맞니? 그렇다면 여집합의 최소는 0이지. 맞니? 자, 그리고 합집합이 최대가 되게 되는, 최소가 되게 되는 거는 작은 집합이 큰 집합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이 합집합의 최소가 67이야. 얘들이 합집합의 최소가 67.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합집합의 여집합의 최대가 33. 자, 요렇게 되는 거지. 자, 상황으로 이해를 해보자 라고 해도, 자, 나 갈게 라고 해놓고 안 간 사람이 전체 온 사람 50명이라고 했으니까 최대한 많이 안 갔으면 나머지 50명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가장 적게 안 갔으면은 50명 갈게 라고 말한 사람 중에 다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 17명이 최소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나 모르겠어 라고 말한 애들 중에 싹 다 와 오면 그게 33명이 되는 것이고, 이게 모르겠다 중에 모르겠다 중에 참석하지 않으니구나. 여기는 상황으로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네. 그치? 나 모르겠어 하고 안 갔다는 지금 문제 조건에서 좀 이렇게 여기 식 이렇게 변형이 많이 되듯이 그냥 바로 상황 이해로는 좀 어렵네요. 자,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숫자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고요.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된 상태에서 그럼 P 빼기 Q의 최대라고 하게 되면은 50 빼기 0이 최대가 되겠고, P 빼기 Q의 최소라고 하게 되면 17 빼기 33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6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P 빼기 Q 값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와도 돼. 그러니까 원래 집합 원소에서는 음수가 못 나오잖아. 아무리 작아도 0인데 여기서 P 빼기 Q를 해가지고 여기 이 계산은 결과는 꼭 원소의 개수가 아닌 거거든요. 그냥 숫자 계산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음수가 가능해져. 이해되니? 그래서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4가 문제가 말하는 최대와 최소의 합이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16번 해결해 봤고요. 넘어가서
자, 120번 설명 필요하다. 120. 요거는 따로 봐주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134번 설명 필요하다. 134. 요건 따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145번 설명 필요하다. 145. 오, 정렬이요. 자, 145번 실패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두 함수 fx와 gx라고 하면서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절대값 x마 t에다가 플러스 11, 자, t는 실수. 자, 요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함수 hx를 만들 때 fx가 되거나 gx가 되거나 fx가 gx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fx가 gx 이상일 때, 자, 요렇게 만들어져 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 테스트에 냈던 맥스랑 비슷한 녀석이지. 반대네. 얘는 반대, 작은 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은 쪽을 원하고 있는 상태다인데, 결국 같으면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점에서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 뭐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 어떤 실수 t에 대하여 그림이 고정이 안 돼서 바로 그리는 것보다 상황 조건을 좀 마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상황 분석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어떤 실수 t, 그러니까 걔는 이 gx의 평행이동이 걸려있는 거지. 절대가 들어간 이 그래프 평행이동이 걸려있다. 왼쪽 오른쪽으로. 자, t만큼 평행이동하는 건데에 대하여 함수 y는 hx하고 y는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얘를 참으로 만드는 자연수 K.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어떤 으로다가 fx랑 gx랑 어떻게 만날 거냐를 갖다가 좀 정리를 해놓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fx를 갖다가 좀 먼저 그려주시고, 자, 그럼 fx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1까지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1이라고 하자. 그러면 2, 4, 6, 8, 10. 자, 여기가 11이야. 자, 그 다음에 6은 그렇다면 여기가 6이고, 꼭지점 좌표 같은 경우에 1 대입해서 나오게 되니까 5냐? 1,5. 자, 1,5의 꼭지점을 가지고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t,11을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은 아닌데, 자, 요렇게 y는 11이라고 들어간 라인을 기준으로 t가 충분히 작으면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생기는 것부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맞니? 자,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면 y는 k라고 하는 직선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y는 5가 되면은 여기 접하는 걸 이용해서 서로 다른 세 점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문제에 원하는 값으로 k가 5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다가 얘가 살살 와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 있어? 여기 요 2차 함수랑 딱 요렇게 접하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지, 요렇게. 오케이. 자, 요렇게 접하게 되면은 그때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딱 요 접점을 통과를 해야만 하거든요. 오케이. 접점을 통과를 해야만 한다. 그럼 접점의 y좌표가 뭐냐? 접점의 y좌표가 자연수가 나와주지 않으면 이 그림에서 만족하는 k값은 존재하지 않게 되지. 이해돼요? 자, 확인하고 넘어가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림으로 봤을 땐 답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확인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수투에서는 판별식으로 봐야 되는 거지. 수투에서는 판별식으로. 자, 그러니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으로 나올 때, 자, 그래서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t 플러스 11일 때야. 자, 그게 얘하고 접해야 돼.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5는 0. 자, 이렇게 나오는 상태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고, 그럼 1, 뿔, 4, t, 뿔 얼마야? 뿔 1뿔 4t 뿔 20이냐? 0. 자, 그럼 t가 마이너스 4분의 21. 자, 요렇게 되고, 그때 이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음영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x가 2분의 1로 중근이 나온단 말이야. 아니, 그래, x가 2분의 1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y좌표가 분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접하는 그림에서는 어떤 중에 그 t 값이 딱 이 마이너스 4분의 21이 되었을 때는 만족하는 k 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해되시나요? 서로 다른 세 점. 아, 잠깐만. 왜 하네? 하지. 이거 얘는 항상 되네. y는 11은 항상 되거든요. 안 되는 경우가 없고요. 자, 그 외에 가능한 k 값들을 찾기 위해서 얘를 갖다 좀 마저 이동을 시켜 볼 건데, 자, 얘를 마저 이동을 해서, 자, 노멀한 모양이라는 느낌으로, 자,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너무 섰는데? 기울기 일자리가.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난 이 문제 지금 처음부터 그래프에서 잘못한 것 같아. 아래쪽 것만 해야 되잖아. 맞지? 처음에 이렇게 그리면 그냥 얘가 hx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수가 없지. 요렇게 접하게 되면 그때 hx는 어떤 모양이냐? 아래쪽. 여전히 이거지. 열심히 구하기는 했는데 필요한 정보일 수도 있어. 앞으로 나머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접하는 데까지는 그냥 이 모양이야. 이해되니? 그냥 이 모양이다. 자, 그러면 요렇게 노란색 범위까지 움직여서 왔을 때 이 녀석의 그래프가 드디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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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게 되지. 맞냐?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y는 k를 그려보자라고 하면 그게 너무 그림이 여러 개 겹쳐서 너저분해졌는 걸. 여기다 오른쪽에다 좀 어떤 느낌의 그림인지 다시 그려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간에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생겨있는 상태야. y는 h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상태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자리, 자 y는 5자리, 그러니까 k가 5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요렇게 꺾이는 요 자리 하나, 둘, 셋 가능하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 나온 요 교점의 y좌표가 이 두 개 중에 아래쪽 y좌표가 최대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이 y좌표가 일정 범위로다가 나타나게 되면 그게 그 범위 안에서 중간에 넘어가는 길에 거기까지 중간에 들어있는 자연수들은 전부 다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어떤 t가 하나씩 존재할 거야. 하나 또는 두 개씩 존재할 거야. 왜냐면 대칭 구조니까 얘가 이 왼쪽에서 만들면 오른쪽에서 만들어도 똑같은 애가 나올 수가 있거든. 오케이? 어떤 t가 두 개씩 중요해. 어떤 t가 한 개냐 두 개냐 중요한 게 아니고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오케이? 어떤 t가 존재만 하면 참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수민이 껌 줄까? 자, 말이 되는 그래프를 그리고 나니까 이 문제의 컨셉이 뭔지 좀 더 명확하게 보인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아래쪽 y좌표, 교점의 아래쪽 y좌표, 이 위쪽 y좌표는 원래 3개 나온 자리가 아니거든. 여기는 지나가봤자 그냥 2개란 말이야. 이 아래쪽 y좌표 만났을 때 이 아래쪽 y좌표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는 걸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림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디까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 대칭축 x는 2의 1에 꺾이는 포인트가 딱 왔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쪽 아래쪽과 이쪽 아래쪽이 똑같으면서 여기가 아래쪽으로서는 최대한 올라간 모양이 되는데, 오케이. 근데 문제는 그때 y좌표는 자연수라고 해도 답이 되지는 않는 자리야.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기 때문이냐면 요렇게 생겨버리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서로 다른 세 점이 안 나와. 서로 다른 세 점은 여기서만 여전히 나오게 되지. 이해되나요? 자, 어쨌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보다 작은 k 값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다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y좌표를 다시 찾아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t에다가 그냥 1을 집어넣고 뿔쪽이든 맞쪽이든 한쪽만 풀어서 계산을 연립방식 풀어서 x좌표 구하고 y좌표 구하는 순서로 찾을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다시 t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y는 t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11과 플러스 12. 자, 얘하고 다시 이 이차함수하고 연립해서 그러면은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6 음영 아니, 그럼 요게 2, 3은 6을 해가지고 그럼 x가 마이너스 2 또는 3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자, 여기가 x가 1이면 이 오른쪽 걸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로 풀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1보다 큰 근을 문제에서 지금 쳐줘야 되는 거잖아.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 말고 3으로 와가지고 여기 3. 마이는 뭘 거냐면 여기 이 이차함수 요렇게랑 여기 요렇게랑 만나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인 거고, 이래니 우리가 찾는 자리는 3이라고 하는 거죠. 이래요. 그럼 그 3을 갖다가 이차함수에 집어넣는 것보다 다시 여기 직선에 집어넣는 게 편할 거고요. 그러니까 요 점은 지금 3,9. 자, 이렇게 되게 될 거야.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9는 답에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9는 답에 안 들어가. 오케이. 이해되니? 9는 답에 안 들어간다.
자, 그리고 9보다 작은 8까지는 얼마든 지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가능한 K 값들은 뭐뭐뭐가 있냐? 그럼 6, 7, 8, 9가 있다. 자, 요렇게가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6, 7, 8, 9가 있다. 5, 6, 7, 8, 9지? 5, 6, 7, 8, 9지? 꼭지점 여기 Y고 여기서 선생이니까 5, 6, 7, 8, 9가 지금 가능하다. 왜 9는 또 세고 있어? 9가 아니라고 시간 얘기놓고. 자, 5, 6, 7, 8이 가능하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4 더하면 26이다. 이해되니?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의 최강 문제였던 것 같다. 145번. 자, 넘어갈게요. 아니, 163번이 더 어려울래나? 자, 16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163번 설명 필요하다. 자, 실패하다 볼게요. 자, X에 대한 명제 R에 대하여 명제 R의 역과 대우 중 참인 것의 개수를 FR이라고 하자. 역, 대우 중 참인 것의 개수 FR이면 FR은 결국에 가능한 값이 0 또는 1 또는 2 이 세 가지 값이 가능한 거지. 아니, 오케이. 자, 두 명제 P와 Q가 P 조건이 절대값 X가 K 이하이면 X 제곱은 16 이하이다. 그 다음에 Q는 절대값 x마 2분의 k가 3보다 작다이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5보다 작다. 자, 일단 왼쪽 가정에 있는 부분은 부등식이 정리는 할 수 있지만 k값을 몰라서 완벽하게 풀 수 없는 상태인 거고요. 오른쪽에 결론에 나와 있는 부등식들은 다 깔끔하게 풀려버리는 부등식을 가지고 있다. 자, 미리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두자면 얘는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가 이제 결론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넘기면 마이너스 5니까 1, 5에 여기다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승민이 나중에 본인 필기 글씨 보면 이거 못 알아보겠다. 글씨 쓰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 느낌. 자, 등식 F P 빼기 1 곱하기 F Q 빼기 2는 0이 성립하도록 하는 5 이하의 자연수 K 개수 5 이하 자연수 K 개수. 자,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FP가 1 또는 FQ가 2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얘는 하나만 참이되게 되는 K 값 또는 범위. 오케이? 하나만 참이되게 되는. 그러니까 역과 대우 중. 근데 여기서는 이거 굳이 대우 만들고 싶지가 않겠지. 그래서 역 대우 중 하나만 참이되도록 만들어 주고 또는 이라고 한 다음에 얘는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K
라고 하면 범위가 아니라 딱 값수로 나올 거야. 근데 그게 여기서 또는이니까 합집합으로다가 얘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1이라고 나오게 된 거는 뭐냐면 얘가 풀자면 K가 자연수 조건 안에서 X가 마이너스 K 이상 K 이하가 되지. 맞니? 자, 얘도 0을 주변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얘 범위도 0을 주변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잖아. 맞니? 자, 그러니까 공통범위가 없을 수가 없어. 이해되시나요? 포함관계가 안 생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K가 4보다 작으면 P면 Q에다가 그러니까 앞에 정방향으로 참이고요. 이해되니? K가 4보다 크면 여기 참이야. 오케이? 그리고 K가 4면 둘 다 참이야. 그럼 여기서 는 1이 나와달라는 얘기는 K가 4가 아니다. 자, 요것만 딱 되는 거야. K가 4가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K가 4가지고 양방향 참 2냐 아니냐만 따지면 돼. 이제 이때 K가 4에서 양방향 참이면 합집합을 했을 때 1, 2, 3하고 원소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래니 5 이하의 자연수 K니까 여기서 K가 4일 때 양방향 참이 되지 않으면 합집합 원소 그냥 4개로 끝나는 거야. 다른 거 여기서 더 만족하게 있는지 없는지랑 답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진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애써 풀려고, 그러니까 K에 관한 식인 상태로 풀려고 애쓸 것 없이 이쪽 분할 때는 K가 4일 때만 확인한다. 이해되니? 그럼 K가 4인 상태에서 풀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X-2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가 되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 상태이니까 딱 필요 충분 조건이지. 그리고 양방향이 참이잖아. 그러니까는 K가 4일 때 는 2를 만족을 해 지금. 그럼 여기서 4 제외하고 여기서 4를 합집합할 때 딱 포함시켜버릴 거잖아. 그럼 여기서 몇 개 더 포함시키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나머지 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5의 자연수 K는 1, 2, 3, 4가 다 들어가게 된 거지. 이해돼요? 문제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5개.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문제 의도 자체가 글쎄 모르겠다. 근데 이게 는 2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원래 딱 맞아떨어지는 K가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구할 거냐 아니면 확인할 거냐의 차이인 셈이에요. K 관한 식으로 써서 똑같은 범위가 나오도 로그로 구할 거냐 아니면 그냥 4일 때 돼 안 돼? 이렇게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거냐. 딱 그 정도 접근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해서 163번까지 실판에다가 풀어줄 문제들은 일단 다 해결을 했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제를 한 2문제 정도만 1교시에는 좀 맞아보고 나머지는 2교시, 3교시, 4교시에 찢어서 하는 게 없는데 오늘 숙제 예정된 숙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예, 많이 해요. 그냥 진도를 많이 해? 오늘 심화 포인트 나눌 건데. 그러면 안 되는 일단 오늘 교재는 함수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243번까지 85쪽 243번까지 그러면 딱 이거는 70문제 정도 되거든요. 70문제 정도 되는데 실험 프린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오늘 예제로 보여줄 거는 7개밖에 안 돼. 응? 숙제 여기서 미리 푸는 시간 넉넉하게 줘가지고 숙제를 하고 가라 듯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근데 저 명대 실험 프린트가 망해서. 자, 아무튼 오늘 다시 집합 문제가 좀 많은데 그래서 한 번에 다 넣어줄 건 다 해오라고 끝까지 해오라고 할 건 아니고요. 일단 집합 160문제였나? 부스터보다 양이 많아. 부스터 집합보다 양이 많다고. 부스터 집합이 몇 문제였지? 프린트가 맞아요. 책한 건데 책. 부스터 집합이
답이 120문제였는데 보다 굉장히 많다. 아니 이제 기출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기출 문제가 어떻게 160개가 돼요? 한대 기출만 한 게 아니고요. 여러 학교에 의미 있는 기출 문제들을 모아보자고 모았더니 근데 프린트에 오타나 오답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확인해달라고 하시고요. 지금 그건 일단 나눠주면서 얘기해. 근데 1일부터 있죠. 이번 주부터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시간 다 정했죠. 자, 거기 맞춰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 보충 있습니다. 자, 올 때 일요일에 보충 와서 저 오늘 뭐 해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자, 테스트와 개별 질문과 그날 일요일에 공부할 걸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공부할 걸 가지고 올 때 오늘 나온 숙제를 가지고 와도 되고 본인이 따로 푸는 걸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어쨌든 다른 과목 말고 수학 공부할 걸 갖고 오시고요. 테스트 보고 수학 공부하면서 자기 차례 기다려가면서 자기 차례 됐을 때 개별 질문하는 겁니다. 자, 1학기 때는 선생님이 내신 담당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바빴었는데 2학기 되면서 일요일 어느 타이밍도 그렇게 사람이 버스트 팍 터지는 느낌이 아니라 다 여유 있으니까 자기 질문하고 싶은 것들 다 여유 있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진도에 해당하는 필요한 충분조건 62쪽 17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하자. 거기서 P 교집합 R이 R이다. 무슨 뜻이야? P 교집합 R이 R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치, R이 P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는 명제로 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R이면 P에다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의 여집합, 합집합 Q가 P의 여집합이에요. 자, 얘는 그러면은 포함관계 어떻게 나와? 포함관계 어떻게 나와요? 니들 풀 거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수업을 봐야 될 거 아니야. P의 여집합이랑 Q랑 포함관계 어떻게 나와요? 누가 큰 집합이야? P 여집합이 큰 집합이지. Q 포함 P의 여집합. 자, 이렇게 되지. 이걸 명제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Q이면 나 그치. Q이면 not P다가 참.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누가 껴있으니까 P가 껴있으니까 3단문법 모양으로도 얘기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R이면 P이면 not Q이다. 중간에 대우명제 한번 쓴 거지.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Q이면 not P이면 not R이다. 요 방향으로 참이다.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충분 조건, 이 방향으로 필요 조건, 이 방향으로 충분 조건, 이 방향으로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에 자, 기억 P는 R이기 위한 그러면은 P에서 R이면 역방향이니까 필요 조건이지. 맞니? 자, 문제에서도 필요 조건이다 라고 써놔서 기억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수민이 계속 꼬박꼬박 졸면 맞는 말.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 잠을 못 잤어요.
뭐 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수행평가 하느라고. 한대국어는 왜 수행평가를 꼭 몰아서 줄까요? 그러니까요. 좀 분산해서 나눠서 주면 좋을 텐데. 다음 주까지 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과목별 선생님들끼리 좀 회의를 해가지고, 자, 일반 들어가시는 선생님들 잠깐만 여기 10분만 모여봐요 라고 한 다음에 수행평가 우리 이때 내주기로, 그러니까 요 사이에 내줘야 되는데 국어 선생님 언제 생각하세요? 사회 선생님 언제 생각하세요?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조율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렇게 해서 나눠주면 좋잖아. 부담도 적어주고. 그냥 지들 편할 때는 그냥. 자, 아무튼 아니 어차피 학교에 과목 선생님들이 다 모여 있잖아. 그 1반 들어가신 선생님 잠깐만 모여서 2반 들어가신 잠깐만 모여서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애들만 고생이. 자, Q하고 납입니다. Q하고 납이. 자, Q하고 납이면 요 방향이잖아. 무슨 조건이야 이제? 그치, 충분이지. 충분 조건이다. 자, 문제에서도 충분 조건이라고 써놨으니까 니은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디귿 R는, 나 이거 읽을 때보다 힘들어. 왜 R는이야 씨. 난 Q이기 위한 수학 시간에 대한 라고 읽었어야 돼? 자, 아무튼 난 Q이기 위한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R하고 나 Q, R하고 나 Q 이렇게 돼 있네. 충분이지, 맞지? 충분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필요라고 돼 있어.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자, 파악하는 내용 어렵지 않죠? 자, 넘어올게요. 자, 다음 쪽에 179번.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P가 Q이기 위한 충분이고 그 다음에 필요 아닌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충분 조건만 돼야 한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 방향으로는 맞는 말이 되는데, 참이 되는데 역방향은 거짓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니?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누구냐? 라고 물어봤다. 단 X, Y, Z는 실수이고 A, B, C는 집합이다. 당연한 얘기일 텐데 써줘야 되는 게 문제 의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먼저 P라는 조건은 절대값 X는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조건은 X가 2보다 작다. 자, 이 방향 참거짓. 절대값이 2보다 작으면 그냥 2보다 작다. 참, 역은요? 그치, 거짓이지. 그럼 문제가 바라는 모양인 거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P X가 0보다 크다 이고 Y도 0보다 크다 이다. Q 절대값 X, Y가 X, Y다. 자, 이건 무슨 뜻이야? 지금 쳤네. 이게 무슨 뜻인지 5분 동안 고민해보세요. 자, 같이 합시다.
펼치지도 않았는데. 아 펼치지도 않았어? 내일 못해. 아 나도 거의 안 해. 나 일요일 날 못해. 나 일요일 아침에 또 연습 가야 되고. 연습 가야 된다고? 뭔 연습? 춤 연습? 푹 멋있다면서 우리 무용 영상을 꼭 이렇게 보고. 이거 진짜 개웃기지 않냐? 이거 자습실에서 졸릴 때 보면 잠이 깨. 너 한번 라이온킹 영상. 네, 너 한번 왜? 우리 반 우리도 두 팀이나 안 했어. 막 많이 빠져서 앞에 했는데 막 이제 약간 진짜 안 해서 아, 나 한테서 보고 싶다. 무용 좀 뭐. 해볼래? 네, 무용. 야, 너 너무 창피해. 그래? 아니 여기 사람들이 발장 갖고 왔네. 괜찮아. 내가 지금 1시간 반밖에 안 됐더니 약간 좀 한 시간 반밖에 안 잤어. 살아있어? 4시 반에서 6시에 잤어. 제가 머리가 아득해. 어떻게 기분이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눈 뜨고 있는지. 나 머리 만지다가 개 아팠어. 개 아팠어. 오일메이크업을 오일까지 만지다가 여기가 싹 걸려가지고 사람이 하루에 3시간 자야 되는 것 같아. 3시간? 아니 진짜 이렇게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자, 5분 동안 저게 무슨 뜻인지 고민해 왔어요? 아니요. 인수이 폰케이스 강령에서 네. 이렇게 웃겨? 뭐가? 그렇게 웃겨요? 진짜 어려워. 아. 오랑우탄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고 일어났다 핸드폰 이렇게 보면 놀랄 거예요. 동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양이 아니면 강아지. 많이들 사용하지. 여러분 딱 저한테 댓글 있어요. 좀 남과 다른 유니크한 걸 갖고 싶어서. 아무튼 자 179번 마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절대값 xy는 xy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요. 그렇지. xy가 0 이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건 또 해석을 하자면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마저 해석을 하자라고 하면 뭐가? 그렇지. 둘이 부호가 같거나 적어도 하나가 0인 경우죠. 맞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양수일 때 이 방향은 맞는 말인데 이 방향으로는 x나 y 중에 0이 껴도 안 되고 마도 안 되는 거지. 얘네. 자, 그래서 0은 뭐지?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문제가 원하는 목이 아닌 목이. 원하는 목이 그치?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자, P가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A. 그 다음에 Q는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B 교집합, C. 자, 그러면 얘는 해석하자면 어떻게 돼야 돼? 얘랑 C가 B 합 C가 A의 부호집합. 맞지? 얘는
얘는 비교집합 C가 비교집합 C가 A의 부분집합. 자, 요렇게 생겨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비합집합 C가 A의 부분집합이면 비교집합 C는 비합집합 C의 부분집합이니까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게 문제가 없지. 자, 그래서 이 방향으로 참이야. 자, 그럼 옆방향은 비교집합 C가 A의 부분집합이면 합집합도 A의 집합이 되냐? 부분집합이 되냐? 그치? B, C, 얘는 A가 요렇게 생기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이거 가지고 A, 비합집합 C가 모두 A 안에 들어온다는 말 못하지? 자, 문제 원하는 보기 아닌 보기? 원하는 보기.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참거지 구분하는 연습은 실제로 명제의 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학 개념적 전반이 다 필요한 셈이에요, 명제 단원에서. 자, 어쩌면 그래서 명제가 어려운 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시간 프레이트 풀면서 느낀 건데 명제를 못한다기보다는 절대 분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쪽은 괜찮고 절대 부식만 자꾸 막혀? 다안 괜찮긴 한데 특히 못해요. 안 괜찮긴 한데 또 왜? 자, 한 문제 정도만 더 보고 그 다음에 개별 질문을 좀 하도록 합시다. 자, 65쪽에 188번. 자, 졸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188번 길고 어렵다는 얘기를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188번 길고 어렵다. 자, 두 조건 P. 절대값 x막 2분의 3은 아니다. 뭐가 2분의 5가 아니다. 자, 이게 P고요. 그 다음에 Q는 K 제곱 X. 이거 문제 잘 봐야 돼. 제곱이 누구한테 붙어 있는 거지? K에 붙어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몇 차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어떻게 되기를 바랬냐?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해석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게 마무리 계산에 들어가서 계산이 열나 짜증나. 자, 이기로 맞아 해볼게요.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면 진리집합 만들어서 누가 큰 집합? P가 큰 집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맞니? 자, 옆방향으로 참이 나와야 하니까 Q가 작은 집합, P가 큰 집합이 되어야 된다. 왜 집합으로 얘기를 해? 부등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등식을 갖다가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벤 다이어그램처럼 써서 포함관계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조건에서 진리집합으로 바꾸고 포함관계로 판단하는 게 맞겠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통하는 얘기지. 필요조건, 충분조건 물어보는 게 진리집합, 포함관계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자, 이 녀석을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쓰기가 불편하기는 한데, 자, 어차피 푸는 건 방정식 풀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것이고 여기를 이다만 아니다로 계속 바꿔 써주면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x는 몇 또는 몇이 아니다야?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리고 x는 또 몇이 아니다? 4가 아니다지.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수직선에다가 먼저 표시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1이 있고 4가 있고, 자, 이렇게가 다 P야. 오케이? 이렇게 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서 Q는 지금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기준점 등호 들어가고 색칠한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기준점이 마이라고 4 사이에 들어올 땐 답이 없어. 얘가 이렇게도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이너스 걸려. 포함이 안 돼. 여기서 오른쪽으로 해서 4가 걸려. 포함이 안 돼. 얘들이 그럼 기준점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걸리게 되면 방향도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해되시나요? 기준점이 이렇게 4보다 오른쪽으로 걸리면 방향도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요런 상태다. 자, 그러면은 요 부등식을 갖다가 풀어서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해결하려고 정리를 하려고 할 건데, 자, k제곱 마이너스 k 묶고 x 넘어가서 마이너스 1 요렇게 한 다음에 양변을 얘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맞니? 근데 얘를 지금 함부로 나눌 수가 있어 없어? 함부로 나눌 수가 없어. 이래니? 자, 왜 함부로 못 나누지? 영일 수도 있어. 돈이 들어있고요. 그치,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음수가 돼요? k제곱 마이너스 k가 음수가 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k가 0에서 1 사이면 음수가 되는데. 2차 부등식 그냥 풀어서 그게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향이 요렇게 돼 있잖아. 맞니? 방향이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 그림을 1번이라고 하면 이 1번은 일단 k제곱 마이너스 k가 양수일 때 나오는 그림이다 이거야. 이해되니? 자, 요 그림을 2번이라고 하게 되면은 요 그림으로 나오려면 이 k제곱 마이너스 k가 반대로 음수여야 여기 부정방에 뒤집어지면서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럼 그때 기준점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도록, 그 다음에 그때 기준점이 4보다 오른쪽으로 있도록 마저 부등식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때 기준점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간에 결국에는 k제곱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이 요게 지금 기준점이고요. 이해되니? 자, 그럼 거기서 자 1번 상황을 해볼게요. 자, 1번 상황은 k제곱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이 다시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여기 등호트로 만들어봐. 자, 이 1번 요 상황이야. 이거 붙는 거 돼? 안 돼? 안 돼. 붙으면 삐져나와. 포함관계가 성립되다 보니까 붙으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등호가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럼 1번 상황에서는 얘를 갖다가 무변으로 넘길 때 양변에, 그러니까 k제곱 마이너스 k를 곱할 때 여기 부등호 방향 그대로 만들어요? 그대로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얘들이 왼쪽으로 넘어와서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자, 요렇게가 되어야겠고, 잠깐만. 방향이 문제가 없냐? 문제가 없네. 아, 근데 뭘 안 하고 들어왔어, 여기서? 1번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k제곱 마이너스 k가 양수다를 지금 안 하고 넘어왔지? 맞니? 오케이.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게 되는 게 이제 1번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밑에 거는 푸는 게 간단해. k가 0보다 작다 또는 k가 1보다 크다인데, 자, 이 위에 쪽 거를 갖다가 푸는 게 거지같지. 그 등식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등식으로 들어가면 k가 2분의 1 뿔마 루트 1 뿔 4 5. 자,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작은 근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얘 음수 맞니? 음수 맞지? 그럼 요렇게 0 사이에서 이렇게 딱 끊어지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는 1보다 큰가요? 그러면은 k가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고 1번에서는 k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면 된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상황을 해볼게요. 자, 2번에서는 일단은 k제곱 마이너스 k가 이번에는 0보다 작았어야 되기 때문에 k가 0에서 1 사이라는 범위 자리가 먼저 나오고요. 이래니? 자, 그 다음에 기준점인 k제곱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이 4보다 이번에는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나요? 여기도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얘를 우변으로 넘길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그치. k제곱 마이너스 k가 음수라는 걸 전제라고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크다 아니라 작다로 바뀌고 4k제곱에 마이너스 4k. 자, 요렇게 바뀌어야 돼.
자, 그럼 얘가 지금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로 나오게 되는데 하필이면 얘가 무슨 식이야? 완전 제곱식이잖아. 맞니?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성립이냐? 딱 어디만 아닌 거야? 그렇지, 2분의 1만 아닌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범위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k가 2분의 1이 아니다라고 써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답 쓰는 표현에는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인선이가 처음 말했던 걸 아직 안 했어. k제곱 마 k가 뭐가 되는 거? 그치, 0이 되는 걸 아직 안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k제곱 마 k가 0이 되는 게 가능하면 지금 여기서 여기가 연결이 돼. 그리고 여기 1, 여기 1도 연결이 돼. 이래니? 근데 k제곱 마이너스 k가 0이 되는 게 불가능하면 연결이 안 되는 거지. 따로 써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연결될 거 같냐 안 될 거 같냐? 자,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 개념적으로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좀 잘 봐야 돼. 자, 3번이라고 해서 k제곱 마이너스 k가 0이 되는 상황을 만들면, 자, 여기는 부등식이 어떻게 돼? 자, 0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이게 성립해 안 해? 안 해. 성립을 안 해. 자, 이게 성립 안 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Q라고 하는 집합이 어떤 집합이 됐다는 얘기야? 그렇지, Q란 집합이 궁집합이 됐다는 얘기야. 이 궁집합은 P에 포함이 돼 안 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충분 조건이, 아니, 필요 조건이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이없을 수가 있는데 궁집합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냥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지. 이 명제에서는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게 이런 거야. 오케이? 조건 중에 하나 궁집합 아예 성립하지 않는 조건인 건데 그 조건에서도 포함관계는 성립하기 때문에 참 거짓을 말할 때 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해되시나요?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k제곱 마 k는 0이 답에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0에서 하고 1에서 하고 여기 0에서 하고 1에서 하고가 연결이 딱 돼버려. k가 1이 되는 것도 답이 되는 거고 k가 0이 되는 것도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1, 2, 3을 통합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2분의 1-루트 5보다 k가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요렇게 끊어지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크고 k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보다 작다 요렇게 답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쉽지 않지? 그치? 좀 길고 복잡하지?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처음에 조건은 되게 단순해 보였고 대신에 부등식이 복잡한 문제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마지막에 저기 k제곱 마 k가 0이 된다라는 게 가능하다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다시 명제가. 오케이? 궁집합이 됐을 때에는 포함관계 성립하게 되면 참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되게 개소리 같은 말. x제곱이 0보다 작으면 x는 3이다. 참이야 버릇이야? 개소리 같지만 참이야 이게. x제곱이 0보다 작은 건 공집합이지. 맞지? x는 3이다 라고 하는 어떤 유한집합이 있지. 포함관계가 성립하잖아. 단지 그런 문제를 내지 않을 뿐이야. 이해돼요? 그렇게 너무 개소리 같은 말은 문제로 안 될 뿐이지 개념적으로는 맞는 말인 거야. 포도주스 흘렸어. 자, 아무튼 본인이 흘리고 본인이 깜짝 놀라서 세배로 꺼주고. 자, 아무튼 자, 일단은 2교시에는 여기까지 해두고 나머지는 3교시, 4교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능 아직까지 가봐. 2교시 시작할 때쯤에 와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아까 어디까지 내가 풀어줬었냐? 188번까지 풀어줬었죠, 맞지? 자, 넘어가서 절대 부등식으로 넘어와서 어디를 볼 거냐? 76쪽에 208번 볼게요. A 양수, B 양수, C 양수 세 실수 ABC에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기억에 A분의 A마 B가 B분의 A 뿔 B보다 작대. 이게 옳은 말인지 어떻게 확인해? 옳은 말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A 빼는 거지. 얘는 빼서 음수 나오면 맞는 말이고 빼서 양수 나오거나 0 나오면 틀린 말이고 아니면 부호를 판단할 수 없어도 틀린 말이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빼자라고 하면 AB 분의 AB 마B 제곱 빼기 A 제곱 빼기 AB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됐나요? 됐니? 그러면은 요렇게 날아가면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결국 음수지? 맞아?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요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니은까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AB 분의 A 뿔 B하고 A 뿔 B분의 4가 요렇게 이상이다. 요렇게 나와 있었으면 얘 같은 경우에도 빼서 보는 걸로 그러니까 추가적인 복잡한 사고를 안 해도 됩니다 라는 상태인 거예요. 자 빼면 AB A 뿔 B 분의 A 뿔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분자가 딱 무슨 모양이야? 곱셈공식 변형식 모양이지? 맞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AB A 뿔 B 분의 A마 B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0 이상으로 0까지 가능한 거죠. A랑 B랑 같은데 0. 됐니? 자 그러면은 여기 등호가 있었으니까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조금 달라. A 뿔 B, B 뿔 C, C 뿔 A, 8ABC 이상. 뭐 빼서 하자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트라이는 안 해봤는데. 근데 일단 빼서 계산하고 싶지 않게 생겼다 너무나도. 맞지? 자. 이 녀석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좀 섞여 있는데 뭐냐면 예산술기하, 예산술기하, 예산술기하를 각자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루트 AB, 이 루트 BC, 이 루트 CA 요렇게 되면 요게 8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을 거쳐서 8ABC가 되니까 일단 맞아 보이지? 이거 끝까지 맞는 말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바로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닌 거야. 뭘 확인해야 되느냐? 산술기하를 하나, 둘, 세 개나 썼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썼다 해서 이미 꼭 뭘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되냐면 등호 성립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여기서 등호가 빠져야 맞는 말이 돼. 오케이? 물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써서 틀렸냐? 그건 아니야. 얘가 참인부등식이 되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기는 해. 최대치수를 못 구할 뿐인 거지. 자 어쨌든 이 녀석 같은 경우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게 A랑 B랑 같으면 되고 B랑 C랑 같으면 되고 C랑 A랑 같으면 되지. 맞아? 그럼 그건 결국에 A랑 B랑 C랑 모두 같으면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지.
맞니?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부등식이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술 기하 평균. 자, 77쪽에 213번을 볼게요. 자, 이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재작년에 2021년에 한대국어 직전 대비를 하다가 전날 봤던 무항교구 시험지를 보고 왠지 이 문제 나올 것 같아 하고 칠판에다 써주고 풀어주고 그대로 그 유형이 나왔다. 가이 문제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시험 전날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직전 대비 때 나온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이게 대박이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한번 풀어줬다고 너희들이 다 풀 줄 아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뭐가 따라줘야 돼? 연습이 따라줘야 돼.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자기 거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해. 자, 그럼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에 뭘 구해야 돼? x는 a일 때 최대값 b를 갖는다.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 같으냐? 접근해요. 응? 는 K?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범위 단원에서 의도와는 좀 다른 풀이지.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제, 이 모양을 봤을 때는 사실은 는 K가 먼저기는 해요. 는 K가 먼저다. 그러니까 모양이 솔직히 거치하게 생겼잖아. 거치하게 생긴 데다가 분자 분모의 차수가 분자나 분모는 어느 한쪽이 또는 양쪽이 2차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원래 는 K를 해서 판별식을 보는 게 원래 일반 풀이 순서야. 이렇게 보는 게 원래는 일반 풀이 순서다. 그런데 그게 하기 싫었어. 자, 그게 하기 싫었다.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는 K나 판별식으로 풀릴 문제면 우리 소진쌤이 이 문제를 여기다 배정해 놓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무슨 문제냐? 수학 문제가 아니야. 수상 문제지. 무슨 말인지 돼요? 얘를 판별식으로 마무리할 것 같으면 수학 문제가 아니라 수상 문제다. 근데 무항교구 애들이 먼저 시험을 보고 그 애들은 사실은 다 판별식으로 풀어왔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가볼 거냐면 일단 x와 6을 k로 치환할 거야. 오케이. 그럼 k는 0보다 어떻게 돼? 커져. 여기서 이 는 k를 했으니까 얘는 는 t로 하자. t는 0보다 커져. 맞지?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t 뿔 3의 제곱분의 t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된다요.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전개한 다음에 분자 부분을 t로 나눠. 그러면은 t 플러스 6 플러스 t분의 9 분의 1이 돼. 이거 됐나요? 그러면 얘네 둘이 산술기야. 얘네 둘이 산술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말하는 게 최대값이었는데 그러면 분모가 최소일 때 전체 최대. 어차피 음수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야. 맞니? 자, 그래서 분모를 최소로 만드는 거는 얘가 이상이다 2 루트 9 해서 6. 맞니? 그러면은 얘가 12분의 1 이하라고 해서 최대값은 12분의 1이 되겠고요. 맞지? 그때 x값을 구하는 건 여기서 먼저 t제곱은 9로 t는 3을 구하고. 오케이? 자, 그럼 t가 3이면 t는 x마 6이니까 x는 9를 마저 구하고. 이해되시나요? 자, 판별식 얘기를 좀 돌아와 볼게요. 판별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으로 풀 때 어떤 개념적 어려운 부분이 있냐면 얘가 그냥 실근이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6보다 큰 실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판별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범위 제한이 없는 게 일반적이야.
이해되니? 이런 범위자에 있었다라는 건 문제 내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산술기하를 원하고 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무슨 고사였어? 2학기 중간고사였어. 1학기 기말고사가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수상이 아니라 수화였다는 거지. 자, 아무튼 자, 이 녀석 판별식 풀이가 불가능한 건 그래도 또 아니게 되는 게 뭐냐면 일단 판별식만 생각하는 거야. 6보다 큰 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판별식으로다가 최대치를 구할 때는 결국에는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게 돼 있거든. 오케이. K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 최대값을 다시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중근으로 풀리게 돼 있어. 왜? 판별식으로 최대를 보는 건 결국 D가 0될 때 나오게 되는 거거든. 최대가. 이해되니? 그럼 그 중근이 6보다 크면 성공이고 중근이 6보다 작으면 이건 판별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푸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자, 처음부터 x가 6보다 크다를 맞춰주려면 어렵고, 오케이. 그냥 판별식 D는 0 이상만 생각한 다음에, 오케이. D는 0 이상만 생각한 다음에 거기서 최대가 되는 k 값으로 2차 방정식 중근을 구해주시고 그 중근이 6보다 큰지 확인한다. 순서로 보는 게 차라리 계산을 할 것이다. 자, 거기서 어쨌든 이번 시험 범위 풀이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자, 78쪽 217번 볼게요. 자, 한 가지 사고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가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자, 마이너스 5,6점입니다. A고요. PQ 직선의 X절편, Y절편이 PQ로 먼저 나와 있었고 수선의 발을 해가지고 R과 S입니다. 넓이로 APR S1 그 다음에 넓이로 ASQ S2. 자, 문제가 말하는 건 S1 더하기 S2의 최소. 자, 요게 문제가 바라는 내용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반론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P점의 X좌표, 이 X절편을 마이너스 A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 A가 양수이기 계산하기 편해서 그래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Q점의 Y좌표를 B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 이 직선 인선아, 이 직선 X분의? 직선인데 X분의로 시작하면 불편하지 않겠어? 잘 기억이 안 나? 마이너스 A분의 X 오케이,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요렇게 직선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요게 되시나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5,6을 지나야 하니까 A분의 5 더하기 B분의 6은 1이 대소관계를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보통 여기서 일반적 사고는 어떻게 들어가게 될 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이 길이는 얘 빼기 얘를 갖고 A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 길이는 6 맞냐? 맞지? 자, 그리고 여기 S2 할 때는 이 길이는 5 그 다음에 이 길이가 B 빼기 6 맞아? 그러면은 여기는 S1 더하기 S2를 갖다가 어떻게 요렇게 해서 3배의 A-5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5의 B-6 해놓고 이제 이걸 갖다가 최대로 구해야지 이걸 통해서 자 요렇게 사고를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되느냐. 3a에 플러스 2분의 5 b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해둔 다음에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지.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녀석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일단 어떻게 해줘야 돼 지금 이걸? 이거 최소를 구할 거다. 이 녀석을 이용해서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돼?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할 거다. 얘를 통해서 일단 곱해야지. 일단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지. 이해돼요? 얘하고 일단 곱해야지. 납득? 자, 그래서 3a 플러스 2분의 5b 곱하기 a분의 5 더하기 b분의 6 했을 때 얘가 1이니까 나누기가 따로 안 들어가게 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통해서 산줄기를 써도 되고 쿠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도 되고 내치형 쿠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고 마무리 가능. 여기서 최소값 구한다면 대입하고 빼기 30 빼주시면 됩니다. 자, 내 다른 풀이를 보여주고 싶어요. 여기서 다른 풀이 어떻게 이해할 거냐. S1 더하기 S2 더하기 5, 6에 30을 하게 되면은 이 삼각형 하나지. 맞아. 이 삼각형 하나는 2분의 1 AB고 이해되니? 그러니까는 S1 더하기 S2는 2분의 1 AB의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다시 이 녀석을 통해서 2분의 1 AB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이때는 그냥 바로 산술기하러 가는 게. 이해되시나요? 바로 산술기하러 들어가 보자라고 하면 1은 이상이다. 2루트 AB분의 5, 6의 30.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넘기면서 제곱하게 되면은 AB는 이상이다. 4 곱하기 30.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에 2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은 60. 자, 요렇게 찾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이 60이니까 60 빼기 30 빼서 30이다. 이해돼요? 자, 이 두 번째 풀이가 사실은 이 문제에서 좀 더 빠르고 편하지 않았을까? 이해되니? 자, 첫 번째로 요렇게 잡아주는 게 원래 좀 더 일반적인 사고,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여기서 이 사각형을 끼워 넣어가지고 전체 합의 모양으로 만들면 2분의 AB가 된다는 걸 쓰는 거. 요 단 하나의 사고가 그렇게 쉬운 거에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게 되면 전체 계산 좀 더 편한 것 같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유형 79쪽 221번. 그러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교과에 대해 어쩌네 같은 소리가 전혀 필요가 없다. 한대 부고는 이렇게 어디에 중간고사 7번 객관식에 내고 있다. 그게 교과서마다 있는 교과서하고 없는 교과서가 있어. 그러니까 명확한 교과내는 아니야. 그런데 있는 교과서도 있다 보니까 시중교재들은 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교과 외라고 하더라도 풀이 과정만 안 보면 알아두는 게 좋아. 그걸 쓰면 계산 훨씬 빠르고 편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아무튼 221번 x제곱 플러스 4y제곱 은 8 가지고 ax 뿔 y의 최가 2최가 아니잖아. 최대 최소 곱 마이너스 26. 왜냐니? 자, 그러면은 이 식 구조는 정확하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요구하는 식 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2차 합과 1차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가장 기본 모양.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모양 맞추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 x제곱 플러스 4y제곱은 여기 세 개의 가로 중에 어느 쪽에 들어가야 돼? 좌변에 있는 괄호 중에 한 군데 들어가시면 됩니다. 얘도 되고 상관없어요. 오케이? 좌변에 있는 괄호 중에 하나 들어가. 차수가 높은 게 좌변에 있는 괄호 중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자식이 있는 걸 여기다 넣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다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ax 플러스 y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자, 그치. 우변에 있는 괄호로 들어가줘야 돼. 차수가 낮은 건 우변에 있는 괄호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머지 한 괄호를 어디다 써놓냐? 개수 맞추기에 써주게 되는 거지. 개수 맞추기.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x제곱을 보시고 여기는 ax를 보시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치. a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더하기. 자, 여기 있는 4y제곱을 보시고 여기는 그냥 y를 보시고 여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치, 여기는 4분의 1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다가 이 녀석의 최대 최소의 곱을 구하면 그게 마이너스 26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뿔마 루트 26으로다가 최대 최소가 나왔다는 뜻이었다. 이해되니?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좌변이 얼마로 정리가 됐다는 뜻이야? 그치, 얘가 딱 26으로 정리가 됐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뿔마 루트 26을 가지고 왼쪽으로 좀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곱이 마이너스 26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얘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8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a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8분의 26 하면 4분의 13이고요. 그럼 a제곱이 4분의 12를 거쳐서 3이 되는데 a까지 구하자면 a가 뿔마 루트 3으로 구할 수 있지만 문제가 거기까지 안 물어봐. a제곱을 물어봤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해서 코시 슈바르츠 분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의 형태를 갖다가 봤고요. 자, 다시 한번 코시 슈바르츠 분식 언제 쓰는 게 유리한가 세 가지 모양 정리를 해보자면 방금 본 것처럼 제곱의 합 1차 합이야. 그러니까 누가 주어지고 누굴 구해야 하는지 상관없이. 오케이. 얘 주고 얘 구하라든 얘 주고 얘 구하라든. 이해되니? 그리고 여기서 전체적 차수를 낮춰가지고 어떻게? 1차 합 그 다음에 제곱 끄다. 얘 일반적인 1차 합이 있는데 여기는 그 각자의 항에다가 루트를 씌워놓은 모양들이 있는 것. 루트를 씌워놓은 모양들을 합한 것. 이해되니? 자, 요 구조로 나오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이게 보통 산술기가 동시에 쓸 수 있다 유형에서 간간히 등장하게 되는데 코시 슈바르츠는 진짜 압도적으로 빠르고 그럽니다. 산술기랑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건. 이해되니? 자, 그리고 내가 자주 쓰는 거. 이거는 나중 결과물일 뿐이지. 자, 이렇게 가로 두 개 이제 곱해져 있는 구조에서 짝 맞추면 약분되게 생겨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코시 슈바르츠 공식이 빠르다. 원래 이 유형은 대부분 시중교재 해설지 다 산술기야. 전개한 다음에 산술기야. 전개한 다음에 산술기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구조도 코시 슈바르츠 공식이 압도적으로 빠르고 편하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두고 숙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명제 끝까지. 블랙랩의 자식과 승우. 네. 자, 그러면은 각자 문제들 좀 풀면서 개별 질문 우리 인선이 못한 것 좀 마저 합시다.